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 무대에서 유독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어린 스타가 또 한 명 등장했구나. 그 정도였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누군가의 놀라운 재능을 보게 되면 감탄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익숙한 말로 정리해버린다. 타고났네, 천재네, 감각이 좋네. 그러나 어떤 순간은 그런 뻔한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게 꽂힌 이유는 단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목소리 이전에 흘러나온 한 문장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망설임이 없고 너무나 정확해서 오히려 듣는 이들이 먼저 말을 잃어버리게 만든 영어 한마디. 그때 모두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뇌 속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자라난 어떤 변화의 결과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까지 현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스태프들은 분주했고 조명은 뜨거웠고 대기실 안공기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어린 출연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이면 늘 주변 어른들이 더 바빠진다. 물은 충분한지, 동선은 괜찮은지, 마이크 상태는 어떤지, 목은 풀렸는지, 의상은 정리됐는지. 하지만 그 복잡한 분위기 한가운데서 이수연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괜히 멋을 부리거나 일부러 성숙한 척하는 아이도 아니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작은 손으로 물병을 돌리며 질문이 오면 또렷하게 대답하는 아이.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이 오히려 폭풍의 전조였는지도 모른다. 진짜 놀라운 사람은 대개 소란스럽게 등장하지 않는다. 조용히 들어와 모든 상식을 뒤집는다. 누군가 장난처럼 던진 말이 시작이었다. 오늘 해외 팬 질문도 몇 개 들어왔는데 영어로 답해볼래? 그 말은 대수롭지 않은 농담처럼 공기 속에 흩어지는 듯했다. 보통 이런 순간의 반응은 뻔하다. 조금 할 줄 알아요. 잘 못해요. 해볼게요 하면서 수줍게 웃거나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그런데 이수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눈을 한번 깜빡인 뒤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억지로 꺼내온 발음이 아니었다. 외운 문장을 복기하는 사람의 속도도 아니었다. 생각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영어로 흘러나오는 듯한 놀랍도록 부드러운 호흡이었다. 그 순간 대기실 공기는 달라졌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봤다. 겨우 12살. 그런데 왜 저렇게 망설임이 없지? 왜 저렇게 소리의 리듬이 살아있지? 왜 저렇게 말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수연은 단순히 영어 단어 몇 개를 예쁘게 나열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생각을 설명했다. 음악 연습을 하면서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 소리를 맞추고 리듬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키웠다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더 빨리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그 결과 언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다고 말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것이 진짜 충격이었다. 단순히 발음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다. 의미를 이해하고 구조를 만들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아이였다. 영어는 장식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들고 선 사람은 학습의 결과를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어린 가수였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수많은 반복과 리듬, 청각 자극과 집중 훈련이 축적된 결과다. 대개 우리는 공부와 예술을 따로 생각한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공부이고 무대 위에 서는 시간은 재능이라고 나눠버린다. 언어는 머리로 익히는 것이고 음악은 감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이수연의 모습은 그 편견을 산산이 깨뜨렸다. 언어는 소리를 다루는 기술이며 음악 역시 소리의 질서와 패턴을 읽고 재현하는 작업이다. 발음을 정확히 듣는 기, 억양의 높낮이를 감지하는 능력, 길고 짧은 소리를 구분하는 감각, 강세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순발력, 들은 것을 곧바로 따라하는 모방 능력, 기억했다가 다시 꺼내는 작업 기억.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음악과 언어의 공통분모다. 그리고 이수연은 그 공통분모 위를 너무도 가볍게 달려가는 듯 보였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한 아이의 무대가 단지 감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훈련되는지까지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천재라는 말을 쉽게 꺼낸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가장 편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재라는 말은 때로 가장 게으른 설명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과정의 무게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이수연이 보여준 놀라움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터진 재능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무대 위에서 짧은 몇 분 동안 폭발한 집중력은 수없이 반복된 연습의 결정체다. 한 소절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부르며 음정과 박자와 감정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아이의 뇌는 끊임없이 정교해진다. 어디에서 호흡을 쉬어야 하는지, 어느 음절에 힘을 줘야 하는지, 어떤 소리를 더 길게 끌어야 하는지, 다음 박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동안 뇌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한다. 음악 훈련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전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고밀도 작업이다. 귀는 듣고, 입은 따라하고, 눈은 가사를 보고, 몸은 박자를 느끼고, 기억은 다음 구절을 끌어오고, 감정은 표현의 세기를 조절한다. 한순간도 한 군데만 쓰지 않는다. 이런 훈련을 오래 반복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더 빠르고, 더 정밀하고, 더 유연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전혀 다른 영역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언어처럼. 이수연이 영어를 말하는 순간이 그랬다. 사람들은 발음만 보고 놀랐지만 사실 진짜 핵심은 그 뒤에 있었다. 그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였다. 듣고, 이해하고, 조합하고, 내보내는 속도가 놀라울 만큼 매끄러웠던 것이다. 영어를 잘한다는 말에는 많은 오해가 붙는다. 문법 문제를 잘 풀거나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진짜 영어 실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언어는 결국 타이밍이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의미를 곧바로 잡아내고 적절한 어휘를 끌어오고 억양과 표정까지 실어 즉시 반응하는 총체적 능력이다. 그래서 책상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도 막상 실전에서는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다. 그런데 음악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다른 강점이 생긴다. 소리의 높낮이에 덜 겁먹고 박자의 흐름을 빨리 읽고 같은 표현을 반복해도 지치지 않으며 잘 들리지 않는 소리 속에서도 핵심 리듬을 잡아내는 힘이 자란다. 이것은 리스닝과 스피킹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수연의 영어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부를 잘한 아이의 답변이 아니라 소리와 리듬을 몸으로 이해한 아이의 반응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를 해온 아이들은 억양을 배울 때 독특한 장점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은 발음을 입모양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귀의 감각이 먼저다.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비슷하게 낼 수 있다. 음악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아주 미세한 높낮이와 길이 차이에 민감하다. 소리의 결을 더 섬세하게 구분하고 그 차이를 기억하고 다시 재현하는 데 능하다. 그러니 외국어 억양을 듣고 따라할 때도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흐름 자체를 복제하듯 가져갈 수 있다. 이수연이 보여준 자연스러움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발음을 하나하나 계산한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리듬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원어민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언어를 음표처럼 느끼는 사람은 문장을 암기하지 않아도 호흡의 패턴을 따라간다. 그것이 바로 음악이 만든 귀의 힘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음악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점이다.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멜로디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가사를 기억해야 하고 순서를 떠올려야 하고 중간에 감정의 결이 바뀌는 지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실수해도 흐름을 잃지 않고 복구해야 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12살은 시작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놀랐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 모른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진다. 지금은 노래와 영어에서 드러났지만 앞으로는 표현력, 사고력, 감정 조절, 무대 장악력, 심지어 새로운 언어 습득까지 여러 방향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실력에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아이는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까? 어디까지 확장될까? 음악이 이미 이 정도의 문을 열었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얼마나 놀라울까? 이 기대감이야말로 대중을 사로잡는 진짜 힘이다. 사람들은 완성된 스타보다 계속해서 가능성을 증명하는 존재에게 더 깊이 매혹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선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구도 뇌를 바꾸겠다고 노래를 시작하지 않는다. 대개는 그냥 좋아서 시작한다. 멜로디가 좋고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게 재미있고 무대가 설레고 더 잘하고 싶어서 반복한다. 그런데 바로 그 반복이 뇌를 조용히 재구성한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 번의 연습은 티가 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매일의 반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맞춘 박자 하나, 내일 고친 발음 하나, 모레 기억한 가사 한 줄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 전체의 반응 방식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수연의 영어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만들어낸 반짝이는 결과물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울린 것은 실력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그 실력 뒤에 숨어있는 성장의 서사였다. 작은 몸으로 수없이 반복했을 호흡, 수백 번 들어도 질리지 않게 만들었을 집중, 실수할 때마다 다시 시작했을 끈기,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한 좋아하는 마음. 아이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은 단지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 안에서 자라난 힘이 어느 날 바깥 세상과 맞닿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수연의 영어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바로 그 맞닿음의 순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노래라는 영역에서 자라난 힘이 언어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였고, 그래서 더 뭉클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자신감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들 앞에서 꺼내지 못하면 빛나지 못한다. 그런데 음악 훈련은 이 자신감의 뿌리에도 영향을 준다. 무대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아니다. 떨리는 몸으로도 첫 소절을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흐름을 이어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실수할 수 있다는 공포를 껴안은 채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언어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틀릴까 봐 입을 닫는 대신 일단 말해보는 용기가 생긴다. 이수연이 보여준 자연스러움은 어쩌면 바로 이 무대 경험에서 나온 담대함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음악은 입을 열게 한다. 그리고 입을 연 사람은 세상과 더 넓게 연결된다. 많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이 장면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다. 언어를 잘하게 하려면 언어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어쩌면 더 강력한 길은 감각 전체를 깨우는 것일 수 있다. 음악은 억지로 머리에 지식을 쑤셔 넣는 방식이 아니다. 귀와 몸과 감정을 동시에 열어젖힌다. 아이는 리듬을 타며 집중하고 멜로디를 따라가며 기억하고 표현을 흉내내며 자신을 확장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뇌의 유연성은 어느 순간 언어라는 다른 분야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이수연의 사례는 바로 그 가능성을 대중 앞에 선명하게 보여준 상징 같은 장면이다. 음악이 성적을 올린다. 음악이 머리를 좋게 만든다. 같은 단순한 구호보다 훨씬 강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 변화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아이의 목소리와 영어 한마디 속에서 말이다. 사실 가장 강렬한 반전은 여기 있다.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보며 흔히 조기 교육이나 특별한 환경부터 떠올린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수연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지점에 있다. 그는 언어를 시험 문제처럼 다루지 않았다. 소리처럼 받아들였고, 리듬처럼 익혔고, 표현처럼 사용했다. 그 결과 영어는 부담이 아니라 확장된 감각의 일부가 됐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뇌를 바꾼다는 증거다. 단지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더 유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수연은 영어를 공부한 아이처럼 보이기보다 영어를 느끼는 아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현장을 지켜본 이들이 왜 그렇게 오래 그 순간을 잊지 못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는 노래를 듣고 감동받고, 누군가는 영어를 듣고 놀랐고, 누군가는 어린 나이에 저런 균형감을 가진 것 자체에 압도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것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다. 반복은 사람을 바꾼다. 리듬은 뇌를 깨운다. 음악은 단지 귀를 즐겁게 하는 예술이 아니라 사고와 표현과 자신감을 하나로 묶어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훨씬 깊게, 훨씬 결정적으로 사람 안에 쌓인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놀라워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이수연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이제 조금 달라졌다. 노래 잘하는 아이, 귀여운 어린 스타, 그런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가능성의 증거가 됐다. 음악이 한 사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을 동시에 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장면이 됐다. 노래는 목소리를 키우고, 반복은 기억을 키우고, 리듬은 언어를 열고, 무대는 용기를 키운다. 그 네 가지가 한 곳에 모이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 이수연은 바로 그 출발선에서 이미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아직 어린데도 그래서 더 놀랍고, 아직 시작인데도 그래서 더 두렵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언어로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날 영어 실력만 본 것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의 메커니즘을 본 것이다. 소리를 사랑한 아이가 소리를 통해 세상을 더 정교하게 읽어내는 과정. 노래를 반복한 시간이 언어를 열고 집중을 깊게 하고 표현의 폭을 넓히는 과정. 그 과정을 한순간에 압축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날의 이수연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희망을 느꼈다. 가능성은 늘 멀리 있는 천재의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몰입한 시간의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진심으로 오래 붙잡았을 때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 전체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두는 진짜 서사다. 결국 이수연은 영어까지 잘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우연도, 일회성 연출도, 가벼운 해프닝도 아니라는 점이다. 음악은 그의 귀를 바꾸고, 리듬 감각을 깨우고, 기억의 힘을 단단하게 만들고, 무대에서의 담대함을 길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영어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놀라운 자연스러움으로 폭발했다. 사람들은 영어를 보았지만 사실 그 뒤에서 움직인 것은 음악으로 단련된 뇌였다. 바로 그래서 이 장면은 오래 남는다. 단지 놀랍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다음은 무엇일까? 이수연은 또 어떤 문을 열어젖힐까? 노래로도, 언어로도, 표현으로도 이미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보여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음악이 한 아이를 여기까지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가능성은 얼마나 더 많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수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화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재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이고 성장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 뇌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박수치는 것을 넘어 그의 가능성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떨리게 된다.